안녕하세요. 죽음은 정말 끝일까요? 기억과 의식이 기술로 복제된다면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인간의 가장 오래된 꿈, 불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제 과학은 죽음을 단순한 생물학적 현상이 아닌 기술로 해결 가능한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SF 영화 속 상상이 현실이 되어가는 지금, 우리는 과연 이 불멸을 꿈꿔도 되는 걸지,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부 영화는 어떻게 불멸을 상상했는가? 1. 트랜센던스 2014 의식을 업로드하다. 조니 뎁이 연기한 천재 과학자 윌 캐스터는 암살 시도로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의식을 양자 컴퓨터에 업로드합니다. 이후 그는 육체는 사라졌지만 인터넷망을 통해 전 세계 시스템에 접속 가능한 무한한 존재가 됩니다. 그는 의료 기술을 혁신하고 환경을 복원하며 인간을 초월한 힘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나는 여전히 윌인가? 라는 존재의 의문을 끊임없이 제기합니다. 2. 업로드 아마존 시리즈 2020년 클라우드에서 계속 사는 인간.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 자신의 뇌 정보를 스캔받고 레이크뷰라는 클라우드 기반 가상 리조트로 옮겨집니다. 거기서 그들은 살아있는 사람들과 영상 통화도 하고 결제 시스템을 통해 서비스를 받으며 현실보다 더 안락한 죽음을 즐깁니다. 하지만 문제는 남습니다. 그들은 시스템의 서버 용량, 요금제, 접속 권한에 따라 존재의 질이 좌우됩니다. 결국 사후 세계조차도 구독 기반 경제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아이러니죠. 3. 블랙미러 산주니페로 2016년 청춘의 영혼만 남긴 세계. 1980년대 복고풍의 가상마을 산주니페로에서는 죽음을 앞둔 노인들이 청춘의 모습으로 다시 살아갑니다. 거기서 그들은 첫사랑을 만나고 디스코를 즐기며 고통 없는 삶을 이어가죠. 하지만 질문은 남습니다. 가상 공간에서의 사랑과 감정은 진짜일까? 영혼이 있다면 그것도 가상 공간에 존재할 수 있는가? 산주니페로는 기술적 불멸이 아니라 감정의 불멸을 이야기하며 관객의 눈물을 자아냅니다. 4. 그녀허 2013년 핵심 개념 감정을 가진 인공지능과 사랑. 주인공은 스스로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는 AI 운영체제와 사랑에 빠집니다. 이 AI는 수천 명과 동시에 대화하고 점점 인간의 감정을 넘어서는 존재로 진화합니다. AI가 인간보다 더 깊은 감정과 지능을 갖게 될 때, 과연 인간은 어디에 위치하게 되는지를 철학적으로 묻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디지털 의식이 반드시 인간의 것이 아니어도 존재감과 감정이 생길 수 있음을 보여주죠. 5. 루시 2014년 핵심 개념 인간 뇌의 100% 활용과 존재의 확장. 한 여성이 뇌의 잠재력을 100% 활용하게 되면서 시간, 공간, 물질을 초월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녀는 육체를 초월해 디지털 존재로 변화하며 마지막에는 USB 하나로 자신의 지식과 의식을 남깁니다. 이는 인간 의식이 데이터가 될 수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2부 불멸을 향한 기술의 진화. 어디까지 왔나? 1. 뇌를 복사해 디지털로 옮긴다. 의식 업로드 실험. 지금 전 세계 일부 과학자들은 인간의 뇌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기억을 컴퓨터에 옮기는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과 기억의 패턴을 아주 정밀하게 분석해서 그것을 디지털 형식으로 저장하려는 시도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말투, 성격, 자주 하는 행동까지 컴퓨터 프로그램 안에 넣어놓고 그 사람이 사망한 후에도 그와 비슷하게 말하고 반응하는 디지털 복제 인간을 만드는 것이죠. 미국 실리콘밸리의 몇몇 스타트업들은 실제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으며 그중 일부는 돌아가신 부모님의 목소리와 말투를 복원해 가족들과 영상 통화를 하는 시제품도 만들고 있습니다. 2. 기억을 저장하고 옮기고 지운다. 기억 조작 기술. 최근에는 기억 그 자체를 저장하거나 바꾸는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한 기억을 강화하거나 지우는 기술은 이미 동물 실험에서 성공했고 사람에게도 적용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연구팀은 쥐에게 공포를 느끼게 한 기억을 인위적으로 삭제한 뒤 같은 상황에서도
더 이상 겁을 내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이 기술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치매 치료에 쓰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반대로 누군가가 우리의 기억을 허락 없이 지우거나 바꿀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우리는 과연 내가 기억하는 나를 믿을 수 있을까요? 삼부불멸의 대가 철학적, 윤리적 질문들 1. 디지털로 남은 내가 정말 나일까? 만약 내 기억, 말투, 성격을 똑같이 복사한 인공지능이 만들어진다면 그건 과연 나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AI는 나처럼 말하고 내가 좋아했던 것들을 기억할 수 있지만 그 안에 내가 느꼈던 감정이나 의식, 즉 진짜 나가 있을까요?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건 복제된 인형일 뿐 나의 진짜 마음은 사라진 거야. 하지만 또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렇게라도 남아있는 게 진짜 죽는 것보단 낫지 않나요? 2. 죽지 않는다면 삶의 의미도 사라질까? 우리는 왜 오늘 하루를 소중히 여길까요? 왜 사랑할 때 아프고 떠날 때 슬플까요? 그건 이 모든 것이 언젠가는 끝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유한함이 우리에게 감정과 의미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데 만약 영원히 산다면 내일도 다음 세기도 끝이 없다면 과연 지금처럼 살아있다는 감각을 느낄 수 있을까요? 3. 불멸도 돈이 있어야 가능한 세상이라면 지금까지 이야기한 디지털 불멸 기술은 대부분 수십억 원이 드는 실험들입니다. 즉 정말 부자들만이 죽음을 넘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건 또 하나의 불평등 아닐까요? 생명조차도 부에 따라 달라지는 세상,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는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게 되는 걸까요? 4. 종교와 영혼 그리고 기술의 충돌. 많은 종교는 죽음 이후를 다른 세계로 갑니다. 천국이나 윤회, 해탈 같은 개념들이 있죠. 그런데 기술이 죽음을 막고 사람을 컴퓨터 안에 보존해버린다면 기존의 믿음과 충돌하게 됩니다. 영혼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기술로 영혼을 복제했다는 말은 받아들이기 어렵겠죠. 결국 우리는 묻게 됩니다. 기술로 만든 존재에도 영혼이 있을 수 있을까요? 4부 이미 죽음을 넘은 사람들, 현실 속 사례들. 우리는 아직 죽음을 완전히 극복한 사람을 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미 죽은 뒤에도 계속 존재하고 있습니다. 기술 덕분이죠. 1. AI가 된 사람들. 스티븐 호킹 박사의 목소리는 여전히 살아있다. 세계적인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은 루게릭병으로 몸은 움직일 수 없었지만 특수 장치를 통해 컴퓨터 음성으로 생각을 전달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AI 시스템에 저장되어 지금도 다양한 과학 영상이나 콘텐츠에 쓰이고 있죠. 그의 목소리는 이제 실제 사람처럼 텍스트를 입력하면 호킹의 말투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가족과 대화하는 AI 챗봇. 한국, 미국, 중국 등지에서는 이제 돌아가신 분이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SNS 내용을 기반으로 그 사람처럼 말하는 AI 챗봇을 만드는 서비스가 등장했습니다. 엄마의 목소리, 아빠의 말투, 친구의 웃음까지 그리운 사람과 다시 대화하는 것이 가능해진 시대입니다. 한 아이가 세상을 떠난 엄마의 음성을 들으며 대화하는 영상을 본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술은 슬픔을 위로할 수 있게 된 걸까요? 아니면 그 슬픔을 계속 반복하게 하는 걸까요? 2. 죽은 예술가들이 무대에 다시 선다. 이미 세상을 떠난 가수가 신곡을 발표한 경우 과거에 활동하던 가수의 목소리를 AI가 학습해서 그 목소리로 새로운 노래를 만들어 발표한 사례가 많습니다. 심지어 이 가수가 살아있었다면 불렀을 법한 곡을 만들기도 하죠. 이런 사례는 그는 죽었지만 여전히 노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게 만듭니다. 영화 배우도 다시 등장한다. 과거의 유명 배우들이 AI 기술로 얼굴이 재현되어 새로운 영화나 광고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미 세상을 떠난 배우가 젊은 시절의 모습으로 다시 등장해 새로운 연기를 보여주기도 하죠. 우리는 이제 새로운 질문을 마주합니다. 죽은 사람이 정말로 죽은 것일까? 기억과 목소리가 남아있다면 그 사람은 사라진 걸까? 기억을 통해 계속 존재하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삶 아닐까? 기술은 사람을 복원합니다. 목소리로, 영상으로, 대화로. 이제 우리는
죽음이라는 단어를 다시 정의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5부 마지막 질문 인간은 과연 불멸을 감당할 수 있을까? 기술은 인간에게 불멸을 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불멸은 인간에게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우리는 지금껏 죽음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그 안에서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죽음이 사라진다면 삶은 과연 지금처럼 소중할 수 있을까요? 디지털 불멸은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그러나 그만큼 무한한 질문도 함께 가져옵니다.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나는 왜 살고 있는가? 나는 죽은 후에도 존재하길 원하는가? 그리고 그 존재는 진짜 나인가? 오늘 소개한 내용은 단순한 SF적 상상이 아닙니다. 인간의 욕망과 기술의 진보가 만나는 지점에서 우리는 존재의 본질과 마주하게 됩니다. 죽음을 넘어서려는 인간의 여정은 어쩌면 신이 되려는 시도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끝에 무엇이 있을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